안녕하세요. 소망타로 이고입니다. 곧 있으면 2025년 푸른 뱀띠입니다.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리스마스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12월의 연애운이 궁금하시면 다른 영상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의 2025년 한 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연애운부터 금전운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래 4장의 타로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타로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로카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선택이 어려우시면 다음 카드의 키워드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리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카드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일반화한 리딩이므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의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응원은 좋아요, 구독으로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면 멤버십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5년 운세 시작합니다. 1번 분들 반갑습니다. 1번 분들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여러분의 운세를 바라볼 건데요. 연애운하고 금전운하고 그 다음에 직업이나 업무 관련된 운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카드는 로맨틱 타로카드로 봐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의 2025년 연애운 어떨까요? 메인 타로카드 봅시다. 메인 타로카드는 스워드의 왕이 나왔습니다. 스워드의 왕은 의지가 강한 왕이라서 의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타로카드예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가능할 수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자, 1월부터 3월 운세 봅시다. 1월부터 3월 운세 괜찮은데요. 완지의 나이트가 나왔고, 완지의 나이트는 관계가 진행되는 타로 카드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에 두신 분이 있거나 또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소개팅이나 선을 본다면 그 사람이랑 관계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 봅시다. 4월부터 6월 펜타클의 4번이 나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던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던가 누군가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타로 카드는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봅시다. 7월부터 9월은 성배의 8번이 나와서 상당히 즐겁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꼭 오늘 하루는 즐겁게 지내겠어 라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은 즐겁게 지낼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간단히 데이트하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 보이고, 겨울이 되면 약간 연인하고 또는 이성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연애하기 좋은 달은 1월부터 3월이에요. 이때는 관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과 미래를 바라본다면 4월부터 6월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유지되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타로 카드이죠. 다만 1년 중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좀 다툼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다툼 시기만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다툼은 어차피 마이너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큰 다툼이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 싸움이나 그냥 따지는 타로 카드예요. 간단히 스쳐 지나가는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연애 중이신 분이라면 그 연애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연인이 없어서 누군가 사귈 시기라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누군가를 많이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7월부터 9월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생길 수 있지만 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팡이와 펜타클, 성배, 스워드가 4장이 모두 다 나와서 다채로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연애를 하시면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탄하고 안정된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연애가 아니라 1년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한 연애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메인 타로 카드가 스워드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연애할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연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많은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배의 7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라도 두 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이고 끈기도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당히 향락적인 사람입니다. 이 타로 카드는 데빌 타로 카드고요. 데빌 타로 카드는 향락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로 카드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끈기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사회관계에 봅시다. 그 사람의 사회관계에 원활해요. 남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남을 챙기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네요. 이번에는 능력이나 외모, 재산적인 부분 봅시다. 데스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어렵나 봐요. 이 데스타로 카드는 현실이 어렵다라는 타로 카드 있는데 이 데스는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새로운 시작으로 갈 거야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도 괜찮고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이고 남을 챙기는 모습도 보이고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능력이 개화가 안 됐지만 나중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정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처음 봤을 때 나름 호감이 같다라고 합니다. 옐로우고요. 인디고가 나와서 저 사람한테 호감은 되는데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신중한 모습이 함께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블루라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상당히 이성적으로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과연 될까? 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나름 좋아하나 봐요. 레드예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카드는 옐로우와 블랙이 나왔는데 옐로우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인데 블랙이야. 그 사람을 보면 어두워, 힘들어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 상황을 보고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거는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좋아하는 마음이 커 보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사귄다면 여러분들이 좀 의지가 좀 필요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플러팅을 좀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그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간다라고 합니다. 호감이 있어서 마음이 가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완지의 포에 성배의 나이트가 나와서 두 분이 연인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성배 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현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좀 챙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좀 챙기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확 넘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좀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새인데 예를 들면은 내 친구랑 사귀었던 이성이라든가 뭐 돌싱이라든가 뭐 사업이 좀 망했다라든가 군대를 가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운 한번 살펴봅시다. 금전운, 내년에 전반적인 금전운은 어떤가요?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금전운, 스워드의 여왕이에요. 스워드의 여왕은 이성과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 타로 카드고, 내가 판단을 잘하면 나한테 이득으로 오는 타로 카드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와 이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1월부터 3월에 금전운은 어떨까요? 1월부터 3월 상당히 괜찮은데요. 성배의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타로 카드인데, 이 아이가 컵에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죠. 물고기는 번영, 부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나 봐요. 1월부터 3월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4월부터 6월 봅시다. 4월부터 6월은 또 성배의 왕이 나와서 상당히 주위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는 모양새예요. 금전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람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7월부터 9월로 가면 황제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 타로 카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현실적인 타로 카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통치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3분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채용이라든가 시험을 준비한다면 3분기 괜찮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3분기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면, 재산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선 상당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보이는데, 4분기는 월드가 나왔네요. 결실이 나오겠는데요. 완성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사람 관계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반기에는 현실적인 데 좀 신경을 쓰시면 연말에 결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스워드의 여왕입니다. 스워드의 여왕은 내가 받는 만큼 남을 베풀어야 된다는 타로 카드고, 지금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여왕은 자기 자신, 가정을 지키는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남한테 베푸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나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사람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이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시기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원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4장의 타로 카드 뽑아서 어떤 원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볼 거예요. 첫 번째, 완주의 에이스 좋아요. 두 번째, 스워드의 에이스 대박. 세 번째, 스워드의 나이트 앞으로 집중하네요. 네 번째, 성배의 5번이 나왔습니다. 이건 스워드가 2개가 나왔는데 이건 강한 의지를 의미하고요. 이 타로 카드는 내가 집중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금전적인 데 좀 이득을 보려면 상당히 강한 의지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에이스가 2개나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나 무언가 새로운 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스 2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25년에 금전운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를 또 4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저스티스 타로 카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 카드와 맥이 같이 움직이는 타로 카드죠. 그리고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남한테 맞추지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여왕 타로 카드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타로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로 카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남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타로 카드는 데빌 타로 카드가 나와서 상당히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해요.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뚜렷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2025년은 여러분의 금전운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카드 봅시다. 좋은 카드는 얼로니스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얼로니스란 타로 카드는 홀로 있음이란 타로 카드이고요. 얼로니스 밑에 보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2025년 금전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운세입니다. 직업운이 될 수도 있고 취미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일에 업무에 대한 성격이 좀 강합니다. 봅시다. 첫 번째 타로 카드 스워드의 10번. 여러분들 현재 힘든 일이 있으면 내년에는 그 힘든 일이 정리가 돼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월부터 3월은 어떤가요? 살펴봅시다. 마법사 타로 카드 원하는 일이 있으시면 1월부터 3월에 집중하시는 거 괜찮아요. 소개팅을 하고 싶다면 이때 집중하시는 거 괜찮고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성배의 3번이 나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타로 카드죠. 동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요. 거래처랑도 잘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취미, 춤, 마라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7월부터 9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지의 7번은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타로 카드입니다.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타로 카드예요. 그리고 4분기가 되면 성배의 왕이 나와서 또 사교적으로 지내는 모습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성배가 2개가 나와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 사람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 마법사기 때문에. 위에는 메비우스 띠도 있죠. 메비우스 띠는 무한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자체가 포텐셜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야 된다. 사교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이 내년이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학적으로 10번은 완성을 의미하고 스워드는 현실, 이성, 논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완성의 끝에서 죽을 만큼 힘들지만 다시 새로운 출발로 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 내년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좀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데스 타로 카드 나왔어요. 데스 타로 카드는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들 조금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황제는 쓰러져 있지만 정신을 의미하는 부엉이 교황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9번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사색하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좀 키우셔야 되고 좀 사색을 즐기면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스타 타로 카드가 나와서 꿈을 좀 높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스타 타로 카드는 별을 의미하고 별은 희망과 부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별이 하늘에 떠 있어서 내가 잘 잡기가 힘든 타로 카드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크게 세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여왕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에 남을 베풀고 남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 한번 열어봅시다. 헬스, 건강이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을 좀 신경 쓰면서 내년에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타로 카드는 Going with the Flow라는 물에 맡겨서 흘러가는 모습의 사람이 보입니다. 물결 속에서 이 사람은 힘들 수도 있는데 머리에 팔을 기대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모습인 거죠. 이 타로 카드는 시대의 흐름에 맡겨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서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에 맡겨서 쫓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거스르기가 어려운 흐름이 있다라는 느낌인데 아까 전에 금전운도 봤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연애운도 상반기에 괜찮았던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재산이나 연애운에서는 상당히 괜찮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힘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흐름을 쫓아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025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문올로지 오라클 타로 카드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your vision. 당신의 비전을 잡으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나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약간 정체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비전, 목표를 세우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의 목표를 잡고 유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인생에서 25년은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단계, 목표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1번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로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반갑습니다. 3번 분들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로카드는 여러분의 2025년 운세를,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애운, 두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직장운이나 업무나 취미에 관련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연애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내년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완지의 3번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한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인 거죠. 연애가 시작될 시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분기별로 내년에 어떤 흐름인지를 살펴보고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1분기 1월에서 3월의 연애운 봅시다. 펜타클의 5번이 나왔어요. 1분기에는 1월부터 3월 중에는 썸 같은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즐겁게 즐기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나잇도 연결이 됩니다. 4월부터 6월 봅시다. 4월부터 6월은 누군가에게 서로 호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상대편은 이 그림을 받아주고 있죠. 이 그림을 무료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호의를 주죠. 그래서 이 타로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타로 카드인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친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 봅시다. 3분기는 펜타클의 왕이 나왔어요. 펜타클의 왕 매우 좋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왕입니다. 펜타클 세 장이 펜타클로 나와서 내년에 연애에 관련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번째는 성배의 왕이 나와서 사교성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 중에 어디나 어느 때나 여러분들은 썸 이상의 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인기가 좀 있으신 분인가요?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너무 다 좋게 나왔네요. 만약에 지금 솔로가 아니신 분이고 연인이 있거나 기혼자라면 기혼자랑도 무난하게 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성배의 왕, 펜타클의 왕이 나와서 두 분의 연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1월부터 3월은 가벼운 연애, 4월부터 6월은 썸의 발전, 7월부터 12월은 두 분의 관계가 원활하게 연애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은 연애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카드는 완지의 3번인데 완지의 3번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실행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연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관이 없어요. 우선 이 연애운은 솔로를 기준으로 봐드리는 겁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내년에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3번, 여러분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잘 맞나 봐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고 두 분이 서로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팀플레이를 하거나 이랬을 때 매우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네요. 상부상조할 수 있는 협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매우 좋아요. 성배 1번이 나와서 이 사람 감성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회관계 면에서는 약간 좀 내성적인 모습이 보여요. 앞으로 나서고 인싸 스타일이기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사람, 좀 내공이 튼튼한 사람, 이런 느낌이네요. 이번에는 금전운 봅시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능력은 어떨까요? 성배의 여왕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여왕은 궁정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가 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거나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타로 카드로 봤을 때 그 사람은 협조적이면서도 감수성도 뛰어나고 인싸보다는 내면을 좀 추구하고 실속을 중요시 하는데, 외모나 가진 부분은 그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년에 여러분들과 그분이 만났을 때 서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감정을 살펴볼 거예요. 오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퍼플이라고 해서 약간 성숙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을 좀 챙겨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오빠나 언니 느낌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하니 내가 챙겨줘야 돼 라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네요. 오렌지는 남성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외모가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성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린이에요. 안정감, 잠재력, 편안함, 이런 키워드의 상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인디고가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신중하게 바라보는데 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살펴봅시다. 첫 번째 타로 카드 완지의 5가 나왔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완지의 5는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타로 카드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6가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하고 사귀려고 하는 관계에 주의 시선이나
뭐 재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소통을 해서 사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지의 5와 스워드의 6를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대화가 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한대요. 저 사람 뭐지? 도대체 뭐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이 보이네. 이런 느낌의 타로 카드입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저스티스 타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 그 사람 상당히 이성적으로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저 사람은 됨됨이가 괜찮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접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귀는 방향으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사귈 때 필요한 좋은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자긍심이라고 얘기하네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하고 그분께서 서로 연인이 됐을 때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다 맞춰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간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두 분 관계에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운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전운, 재물운 한번 살펴볼게요. 금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도 연결이 됩니다. 자기 개발 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가 나올까요? 펜타클의 소년이 나왔네요. 펜타클의 소년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1월부터 3월에는 여러분의 금전은 어떨까요? 스타 타로 카드 나왔어요. 스타 타로 카드는 희망을 꾸는 타로 카드고요. 긍정에 가까운 타로 카드입니다. 2분기 좋은데요? 2분기 월드 타로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나 취준생이라면 1분기, 2분기 상당히 좋아요. 1분기, 2분기 안에 어떤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 봅시다. 3분기 매지션 타로 카드 대박 훌륭합니다. 4분기는 타오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 금전운 1월부터 9월까지 너무 좋아요. 매지션 타로 카드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를 얘기를 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완성되고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1월부터 9월 사이가 금전운이 정말 좋은데, 그 중에 결실이 나는 시기가 4월에서 6월이고 잘 풀리는 시기는 7월에서 9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1월부터 3월달은 내가 기대하는 게 높아서 그걸 추진해 가는 상황이라, 내가 원하는 걸 추진해 가고 이뤄가는 건 상당히 좋은 거지만 이 목표가 워낙 높기 때문에 100% 이룬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다만 10월부터 12월 달에 타워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워 타로 카드는 기본적으로 역경이나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데, 이 타워는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업을 잘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어. 그 문제점을 우선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또 잘 풀려진다라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건 사고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 사고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류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인생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결과를 바란다면 그 결과는 4월부터 6월 사이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반적인 키워드가 이 성장이란 키워드가 있어요. 펜타클의 소년은 내가 원하는 걸 이뤄가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펜타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나 능력을 키울 시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원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4장을 뽑아 볼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2번, 펜타클이 중요하다는 거 우선 눈에 보이고요. 완지의 나이브, 지팡이의 소년,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펜타클의 7번, 펜타클 2개 나왔어요. 네 번째 스워드의 5번이 나왔네요. 우선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원소는 지팡이와 펜타클 2개와 스워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좀 감정적인 부분엔 치우칠 필요가 없고 현실적인 부분에 많이 맞추셔야 되는데 호기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감정적이기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따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행동을 한번 여쭤볼게요. 집중해야 된다. 스워드의 나이트.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시면 상당히 그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스워드의 8번이 나와서 지금 잠시 상황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 이 상황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상황이 해결될 때를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 타로 카드는 스쳐 지나가는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타로 카드는 번영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컵에 있는 물고기가 번영을 의미해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상당히 집중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상황이 안 풀리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 여유를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재물운이나 금전운이나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급하다고 팔기보다는 최대한 참았다가 집중해서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좋은 카드 뽑아봅시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블레임, 비난이라는 키워드고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레임이라는 뜻은 비난하다라는 의미라 여러분들이 꼭 자신에게 비난하거나 남에게 책임감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채용 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원인을 다른 데 돌리기보단 내 자신에게 돌려야 되고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간단히 내가 최선을 다해라. 현실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감을 돌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만들어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 운세가 어떻게 풀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스워드의 여왕입니다. 논리와 이성,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타로 카드죠. 자, 1월부터 12월 살펴볼게요. 1월부터 3월에는 매지션 타로 카드 원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미션 타로 카드는 굉장히 좋은 타로 카드입니다. 원하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4월부터 6월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완성의 숫자 10번이고요. 나빴던 흐름이 있으면 좋았던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상당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 볼까요? 7월부터 9월 성배 10번. 와, 1번에 10번에 10번이야. 여러분들 내년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잘 풀리실 거예요. 너무 좋은데? 마지막 타로 카드 봅시다. 마지막 타로 카드는 성배 2번이 나왔습니다. 성배 2번은 또 내 마음을 전하는 타로 카드죠. 우선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들 원하는 일 무조건 하세요. 웬만큼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월에도 12월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때는 사람의 감정의 교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공부하셔야 돼요. 고위 여자제 타로 카드는 공부하는 타로 카드고요. 내 자신의 내공을 높이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을 여기저기 하는 타로 카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 내거나 내가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타로 카드가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내면을 쌓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소문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참을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펜타클의 나이트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는 타로 카드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타로 카드가 아니라 꾸준히 참을성을 가지고서 상황을 기다리는 타로 카드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참을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9번 스트레스라는 타로 카드인데, 이 스트레스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내년에 원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릴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펜타클의 5번은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루기 어려운 벽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나 대통령이 되겠어, 국회의원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 카드인 것 같아요. 스워드의 퀸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내 상황을 충분히 바라보고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좋은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브니스 용서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로 카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불편한 상황, 부정적인 마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셔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타로 카드는 얼로니스라는 사색 홀로이즘이란 타로 카드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수도승은 내면의 완성을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또 수비학적으로 9번은 개인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사색해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열정이 중요할 때도 있고 생각이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내년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놀로지 타로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will out of this situation.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지금 상황은 모두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도 벗어날 수 있어. 내년에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운명을 만들어 가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2025년은 어떤 방향이 정해졌다라기보단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을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특히 금전운에서 상당히 잘 나왔죠. 금전운은 자기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채용이나 합격이나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타로 카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분들 반갑습니다. 2번분들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로카드는 2025년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애운, 두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세 번째는 직업이나 업무에 관련된 또는 여러분들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2025년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컵의 6번이 나왔습니다. 성배의 6번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잘 지내는 타로 카드이고요. 분기별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분기에 여러분의 연애운은 어떨까요? 성배의 4번. 성배의 4번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다가오는 타로 카드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분기 4월부터 6월 봅시다. 이때는 타워 타로 카드가 나와서 어떤 일이 생기나 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이벤트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이벤트를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나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랑 싸우다가 정이 들고 안 좋은 모습만 봤는데 좋은 모습이 보이고 이런 느낌의 타로 카드로 생각할 수 있어요. 7월부터 9월 달에는 스워드의 4번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월부터 12월은 완지의 왕이 나왔습니다. 완지의 왕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과 결과가 나는 시기는 10월부터 12월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썸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1월부터 3월이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4월부터 6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7월부터 9월은 좀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시기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의 연애운으로 봤을 때 9패냐 6패냐라는 기준에서는 약간 9패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배의 6번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란 의미가 담겨있는 타로 카드거든요. 이 타로 카드를 보시면은 알던 사람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목이나 신뢰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옛날부터 알던 사람하고 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현재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미 기혼자다. 결혼한 사람이고 남친, 여친이 있다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부분은 해분 연인이나 또는 솔로이신 분들에 맞춘 이제 연애운이기 때문에 현재 기혼자나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의 연인과 상황을 매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5년에 만날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지의 7번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장거리 연애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이랑 관계를 지키고 싶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신뢰가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타로 카드 봅시다. 그 사람은 선생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합니다. 완지의 에이스예요. 완지의 에이스는 두 분의 새로운 관계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하는 열정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타로 카드 봅시다. 사귄다고 얘기하네요. 진짜 에너지가 강하네. 완지예요. 완지는 불을 얘기하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나 열정이 엄청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내년에 만날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대시도 상당히 강하게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미 사귄 것처럼 행동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교성도 비교적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타로 카드 보겠습니다. 성배의 8번이 나왔습니다. 성배의 8번은 현재를 즐기는 타로 카드예요. 그런 면에서 재산이나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현재를 좀 즐기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데이트하기 좋은 사람, 연애하기 좋은 사람,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이 내년에 만날 사람은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볼게요. 상대편의 감정입니다. 오렌지와 실버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근데 실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레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해요. 레드는 좋아한다는 감정이고요. 오렌지는 이성으로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입장에서의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블루.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성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인디고와 그린이 나왔어요. 인디고는 신중, 집중의 의미가 있고 그린은 평안한, 안정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하는 느낌이지만 여러분들은 신중한 느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플러팅이나 대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관계가 하나씩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감정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두 분의 속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왕이에요. 펜타클의 왕은 자신감의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자신감 있게 대시한다는 모습이 되겠어요. 이 사람 나름 자신감이 넘치니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소년이 나와서 성장의 의미를 지니는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의미는 금전적인 성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펜타클 왕과 펜타클의 소년이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금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날 때 나름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도 잘 낼 것 같아요. 펜타클의 소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쓰고 즐기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돈이 또 뒤에서 받쳐오는 타로 카드예요. 이 사람이 대출을 쓰든 돈을 빌리든지 간에 여러분하고 데이트는 즐겁게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내가 지금 사귈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전에 만나던 사람이 신경 쓸지 모르겠어요. 스워드의 에이스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는 완지의 나이트가 나와서 이렇게 내가 불편하고 갇혀 있지만 나는 또 마음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불편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이랑 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반된 마음이지만 사람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분들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상대방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시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연애에 관련해서 좋은 카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즈, 목적이라는 타로 카드네요. 이 타로 카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연애를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퍼포즈는 목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썸 이상의 관계로 한번 연애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년의 재물운, 금전운, 자기 성장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 대표 키워드 카드 뽑았습니다. 은둔자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은둔자 타로 카드는 고민을 하는 타로 카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자, 1분기 1월부터 3월의 금전운 봅시다. 성배의 왕이 나왔어요. 나쁘지 않죠. 우선 왕은 좋은 의미입니다. 2분기 4월부터 6월 보겠습니다. 전차 타로 카드가 나와서요.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채용이나 합격이나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면 4월에서 6월 달이 상당히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이 타로 카드는 마차를 몰고 가면서 여기저기 부딪힐 수 있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웅다웅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분기 상당히 좋아요. 3분기 봅시다. 3분기는 성배의 3번이 나왔고요. 성배의 3번, 친구들하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죠. 왜 파티를 즐길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힘들던 성공하던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행복해 라는 타로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이게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평탄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이 힘든 상황이 내가 나중에 다 좋은 길로 이끌어 갈 거야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소중해. 이런 느낌의 타로 카드예요. 자, 4분기 봅시다. 4분기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으로 봤을 때 내년에 가장 좋은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 중에서 4월부터 6월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쌓은 걸 지키는 시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완지의 7번은 내 주위의 경쟁자를 잘 관리하면서 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지키는 타로 카드예요. 그런데 성배가 두 개나 나와서 여러분들의 2025년은 대인관계가 상당히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하는데 사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사교성에 신경을 써야 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25년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은둔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은둔자는 고민을 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교성과 앞으로 일 진행하는 부분도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침착하게 일을 진행하시면 금전운에서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전운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원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또 한번 살펴볼게요. 4장의 타로 카드 뽑아서 원소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 성배 6번 사랑 관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타로 카드 성배의 소년, 네 번째 타로 카드 더 풀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전반적으로 내년에 여러분들 금전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옛날부터 알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이 성배의 페이지를 봤을 때 물고기가 나온 걸로 봐서 사람 관계에서 번영이나 부유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남의 말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더 풀카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강아지, 지원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타로 카드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확실히 나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호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펜타클 2에서도 나옵니다. 펜타클 2는 내가 욕심내는 타로 카드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 금전운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를 신경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하고 욕심을 내면 여러분들 금전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기를 치란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고민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기준에서 추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전운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카드 하나 뽑아봅시다. 좋은 카드의 키워드는 길트가 나왔습니다. 길트는 죄책감인데요. 이 죄책감이란 이야기는 비이성적인 죄책감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죄책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죄책감이라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불필요한 감정에 치우친 죄책감은 굳이 가질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이 그 친구에게 피해가 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2025년의 키워드에서는 불필요한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생각 위주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직업일 수도 있고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취미 활동이나 또는 회사 생활에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업무 흐름이나 내가 원하는 취미가 분명히 있다면 그와 관련된 운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는 무엇이 나올까요? 행거맨 이란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행거맨은 참을성과 인내를 의미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하는 타로 카드예요. 그러면 1월부터 3월에 여러분들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세 좋아요. 1월부터 3월 상당히 좋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춤을 추고 있다면 실력이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미로 어떤 아카데미나 강의를 한다면 강의도 잘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 상당히 좋습니다. 타로 카드에서 완지의 4번은 승진, 채용, 합격, 사업 등 축하할 일의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4월부터 6월은요. 성배의 왕이 나왔어요. 성배의 왕 괜찮죠? 아까 전에도 성배의 왕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교성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가 봐요. 그리고 7월부터 9월은 완지의 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무언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주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원활히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10번이에요. 매우 좋죠. 펜타클의 10번은 유산이나 재산 등 부유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연말 성과로서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진행하시면 연말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기별로 잘 풀리는 느낌이죠. 1월부터 12월 달이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지 타로 카드를 뽑아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타로 카드는 성배의 나이트. 진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을 전달하세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스워드의 퀸은 현실 관계에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게 1차 목적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이 불편하니까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저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개입을 했을 때 내가 욕먹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 스워드의 난이 나와서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타로 카드 저스티스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스티스 타로 카드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타로 카드예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실 때는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스워드는 공기의 원소이고 공기는 이성과 논리를 상징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이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감정을 명확히 지실되게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 내년의 흐름이 괜찮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행검에는 내가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기대하는데 아까 전에 4분기에서 펜타클의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타로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용기죠.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일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타로 카드는 프로젝션이란 투사라는 의미의 타로 카드입니다. 이 투사를 보시면 두 사람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투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인의 문제라면 콩깍지가 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사업이나 일할 때는 단점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바라는 부분만 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너무 좋은 상황인데도 부정적인 상황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투사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만 바라본다는 면에서 실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는 느낌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현실 파악을 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가 되는지 문올로지 타로 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ime to release negative.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풀문은 보름달이죠. 안에 있는 정갈자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좋아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재 불편함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비워라 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연애운도 나쁘지 않았고요. 금전운은 매우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게 풀리는 모습이 2025년에 나왔어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에게 2025년이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번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고요. 오늘 타로 카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분들 반갑습니다. 4번분들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애운, 두 번째는 금전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업무나 취미에 관련된 운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연애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반적인 연애운의 키워드는 성배의 식스고요. 성배의 식스는 아는 사람과의 친분을 얘기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애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분기 봅시다. 1분기 연애운. 펜타클의 여왕이네요. 펜타클의 여왕은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돈을 쓰든 재산을 쓰든 내 능력으로 꼬시든지 간에 원하는 거를 이뤄내는 여성을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어머니의 역할인데, 돈이 많은 어머니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돈을 주고 배우고 사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데이트를 즐겁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잘 꼬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여왕이 나왔어요. 스워드의 여왕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타로 카드는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하는 타로 카드인데, 기본적으로 여왕은 가정을 지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결과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연애운은 펜타클의 7번이 나와서 앞으로 가는 연애에 대한 바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타로 카드가 나왔고요. 10월부터 12월에는 교황 타로 카드가 나와서, 교황 타로 카드는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하신 분이라면 결혼의 시기로서 상당히 10월부터 12월 사이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때 좋은 흐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지금 솔로이신 분이라면 내년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과 썸 같은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의 방점은 10월에서 12월 달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솔로이신 분들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타로 카드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 트라이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이 트라이 하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무언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교황 타로 카드는 두 분의 화합이나 소통이나 면에서 너무나 좋은 타로 카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만날 사람이 9패일까요? 6패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9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배의 식스는 옛날부터 알던 사람과의 호감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타로 카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시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흐름이지만, 옛날부터 알던 사람과 연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연애하실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마차 타로 카드 나왔어요. 그 사람 상당히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딱 세우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잘 못 봐. 내가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사업에 집중을 하느라 연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는, 연애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못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하는 걸 이뤄낸다는 부분에서 멋있지만 약간 위태위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모습이 보여요. 성배 2번인데요. 성배 2번을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가 이 여자한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카드 봅시다. 다른 카드는 펜타클의 5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사교성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 펜타클의 5는 술집에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이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 사교성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좀 즐겁게 사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타로 카드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펜타클의 10번이 나왔어요. 그 사람 잘생겼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잘생기지 않았다면 집안에 재산이 많아, 유산이 많아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땐 성공지향적이면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만남에 있어서 조금 즐거움을 좀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리까리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 존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핑크가 나와서 여러분에 대한 러블리한 감성이 살짝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가 나와서 수동적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여서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사랑이 불타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 사람과 만약에 연애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거나 또는 신뢰를 바탕으로 두 분의 관계가 천천히 쌓아 올라가서 만남이 만들어진다던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블랙과 그레이는 여러분들이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현실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호감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이 보입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부터 봅시다. 상대방 어떤 마음일까요? 스워드의 에이스, 강한 의지가 있네. 여러분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강한 의지로 여러분들을 사귀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하고 상대방은 상당히 합이 잘 맞아요. 일을 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생각한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크게 사랑에 불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강한가 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스워드의 왕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성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상대방도 이성적인 색깔이 강한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랑 내가 사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또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도 보여요. 완지의 투는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모습이에요. 현실적인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상대방 성향하고 여러분들 성향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T예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두 분의 관계에 필요한 좋은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좋은 카드 한 장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Perseverance, 인내심이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인내심에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인내를 가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사귀려고 마음을 먹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얘기를 한다면 두 분의 관계에서의 주도권이나 키는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딸려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2025년의 금전운 봅시다. 금전은 재물운이 되고요. 이 금전적인 부분은 자기 개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취준생이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개발 운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키워드는 완지의 4번, 축하, 승진, 합격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내년에 바라시는 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타로 카드의 완지의 4번은 축하를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사는 사각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안정으로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축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봅시다. 1분기에는 은둔자 타로 카드 나왔어요. 1분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높은 꿈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분기가 되면 스트레스 타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자는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내는 모양새예요. 10월부터 12월은 완지의 3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에 여러분들 성과가 제일 잘 나오는 시기는 3분기 7월에서 9월이고요. 그리고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10월에서 12월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가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반기가 상당히 잘 풀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펜타클 에이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옆에 행운이 붙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스워드의 여왕은 내가 가진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기 보호예요. 내가 손해가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남을 도와주는 부분도 나한테도 도움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남을 도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또 그런 부분이 강하다면 또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헛된 호의는 베풀지 말란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 상대방과 협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펜타클의 3번은 서로 협업해 가면서 성당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파트너와의 관계 또는 직장 내에서 직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하나씩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타로 카드는 완지의 7번입니다. 완지의 7번, 내 경쟁자를 잘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완지의 7번은 경쟁자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위에서 주인공이 경쟁자들을 막고 있는 타로 카드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관리하는 타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주위 사람들과 협업 잘 하시고 위험 관리를 잘 하셔라. 경쟁자 관리를 잘 하셔라. 그러시면 내년에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금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좋은 카드 한번 살펴봅시다. 플랜드쉽, 사회성을 얘기하네요. 플랜드쉽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이 된 운명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드쉽이 꼭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 내년에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와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나 채용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인이 자료를 좀 주려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일 수도 있고 업무일 수도 있고 또는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의 운세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의 키워드, 전반적인 키워드는 전자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전자 타로 카드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타로 카드이고 승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돌진하면 잘 풀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1월부터 3월 더 월드 타로 카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일 괜찮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 4월부터 6월이죠. 스타 타로 카드 나왔습니다. 스타 타로 카드는 꿈을 그리는 목표를 세우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2분기에는 목표를 다시 세울 때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 3분기 7월부터 9월에는 저스티스 타로 카드가 나와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겼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스티스 타로 카드는 내 입장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가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네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8번이라 수련생의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내년 1월에서 3월 달에 좋은 일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흐름 속에서 주위에 정리할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1년의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마차를 몰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듣기보단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데 전자 타로 카드의 원소는 물이라서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행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월드 또 나왔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월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신가 봐요. 두 번째 타로 카드 봅시다. 더 문. 여러분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이 불안한 감정은 천천히 이렇게 밝혀질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 거쳐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풀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풀카드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강아지, 지원자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스틱의 3번이 나와서 내년을 준비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자기 개발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내년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도 같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3분기에 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4장의 타로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행동을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뭔가 불안하고 갑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으면 거쳐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셔라. 그리고 충분히 실행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월드 타로 카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웬만큼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다만 상황적인 면에서 약간 불안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일과 관련해서 좋은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균형이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때 너무 한쪽 면만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쪽 면을 같이 보셔서 공감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회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뽑은 타로 카드는 밸런스라는 임신을 하고 있는 여신의 모습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 타로 카드는 인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여신은 인내를 통해서 나중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여신이기 때문에 아이의 출산은 성공이나 부유처럼 상당히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년 2025년에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5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 올로지 오라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ring love into the situation. 지금 상황에 사랑을 가져와라 라고 직역이 되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갈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나서 무언가 시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뉴문은 달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물병자리는 발전과 현대적인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을 텐데 충분히 인내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앞으로 발전하는 시기다 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4번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고요. 오늘 타로카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